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조금 더 쉽고 자세히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뉴스콕콕입니다. 지난 14일 국회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탄핵. 한자로는 따질 탄에 캐물을 핵이 결합한 단어인데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죄상을 들어 책망함이라고 뜻을 풀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탄핵 대통령은 누구일까? 바로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입니다. 당시 지금의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한 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를 돌보지 않았고 허황한 사실을 퍼뜨려 정부의 위신을 손상케 했으며 국고 수입을 방해하고 의정원을 모독했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탄핵했습니다.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근거해 탄핵이 제도화됐는데요. 우리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는 2004년 노무현, 2016년 박근혜, 그리고 2024년 윤석열까지. 이후 잘 아시는 것처럼 두 사람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갈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소추 이후 63일 만에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 이후 91일 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8년 뒤 2024년 또다시 직무가 정지된 세 번째 대통령. 그는 12.3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벌였다는 혐의를 짙게 받고 있습니다. 다시 헌법 제77조 12월 3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었는가? 또 권한이 없는 국회에 왜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했는가? 헌법재판소는 이제 대통령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심판에 나섭니다. 기각 시 대통령은 직무에 즉각 복귀하며 인용 시 60일 뒤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길에 서게 될까요? 지금까지 뉴스콕콕이었습니다.